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여성이며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휴학 한 번도 없이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취업하여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지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버릇처럼 하십니다. 제 남편은 저와 돈 문제로 소개팅을 통해 만나 말이 잘 통할 것 같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반면 제가 대기업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이 분야에서 10년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야의 회사를 길게 다닌 것을 리더십으로 인정받아 내 성과의 일부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경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중절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잘 공부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계속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장에 취직하셨고 신이라는 분은 자신의 딸이니까 원하는 분야로 공부를 하게 해줄 거라고 하셨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요즘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만약 다시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난다면 시어머니의 딸로 태어나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정도였기 때문에 이혼하는 순간까지 나는 신이가 참 부러웠던 때였습니다. 결혼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 후에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 목표였지만 결혼 초반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은 늦게 갔고 결혼은 무려 2년 뒤에야 이루어졌죠. 차라리 결혼한 직후에 신혼여행을 갔다면 그때 곧바로 담백하게 이혼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2년 후 해외로 떠나는 신혼여행은 남편이 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는 회사 다니고 아이까지 돌보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나마 가까이 살았던 시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아들이기 때문에 잘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육아를 해야 했죠. 남편이 늦게 준비한 2년 후의 신혼여행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산 위가 좋냐 바닷가가 좋냐 라는 부분만 제가 대답했을 뿐 나머지는 남편이 알아서 준비했다. 그 일부분은 남편이 대신 준비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물론 신혼여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친정에 맡겨놓고 올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게 되었을 때 공항에 놓인 쓰레기통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 정도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바쁘게 달려온 2년 동안 해외로 가는 일은 물론 공항 근처에도 못 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빌려 해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묵을 숙소를 찾아가는데 데리고 가는 곳이 너무 외곽이라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이 신혼여행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준비한 대로 그냥 이 나라에 대한 사람들은 이러한 숙박업소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넘어간다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당황스러워서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서양인들이 맞아주는 줄 알았는데 내 남편과 비슷한 여자가 나를 냉담하게 쳐다보고 있다. 오빠, 난 너무 늦었나 봐. 저녁을 못 먹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왜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거야? 진짜 짜증나. 아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아내는 이곳이 처음이라 해변가를 조금 구경하러 오느라 늦었어. 아, 그렇겠지? 표정을 풀어라. 아내가 너무 놀라서 앉아있지도 않네? 못하고 있잖아. 아, 새 언니야. 영화는 할 줄 알고 있죠? 외국 처음 나와 보셨나? 아, 왜 이렇게 떨어? 외국 나와서 사는 나만큼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일단 자리에 좀 앉아봐요.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요. 기껏 외국으로 나왔는데 모든 대화가 다 들리고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라서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분도 안 가고 말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제 등 뒤에서 가슴을 후술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저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싱글로 보이는 여자와 아주 똑같이 폭스럽게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너는 빌릴 거면 차를 좀 더 큰 걸로 빌리지? 여기에 4명이 어떻게? 다 타고 다니기 싫어. 그래서 내가 좀 배려해 줬어야 하는데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놔뒀더니 이런 상황이 생겼네. 아이가 배가 고파. 우선 밥이나 먹자. 이게 최선이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엄마가 먼저 와 계셔서 몰랐겠지만 저희가 올 때는 주말이라 비싸고 컨디션 좋은 차들은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저도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남편이 신혼여행지라고 저를 데리고 온 곳은 여행지가 아니라 신이가 유학 중인 동네였어. 심지어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미리 와서 신우랑 같이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요리하느라 지칠 때쯤 제가 딱 맞춰서 식모 역할을 했죠. 비행기까지 타고 왔다는 거예요. 밥을 내가 왜 해야 하죠? 그래도 우리가 재료는 다 준비해 놨어. 네, 멍. 아니, 서두르지 말고 뭘 하고 있어? 얼른 와서 밥 차리지 않고? 그럼 너희가 왔는데 내가 밥 준비하겠다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외국에 처음 와서 긴장했나? 왜 그래? 아, 저희 신혼형인 줄 알았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당신은 이따 나랑 얘기 좀 따로 하자. 알겠어요.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당연히 따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신혼여행이었는데 무슨 정신으로 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랑 신님 방에 들어가면서 남편한테 엄청 쏟아낼 생각만 잔뜩 하고 있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그 와중에도 공부가 어쩌고 교육이 어쩌고 바라 건너 다른 나라에 와서도 한국 교육에 대해 일장 연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고 너도 대학은 나왔으니 할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멍이 쳐다보고 있어야만 했어요. 신우는 시어머니의 오랜 소원대로 유학길에 올라서 탱자탱자 놀면서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신이가 공부를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취직하기 싫어서 도피성 유학을 간 게 잘 모르는 제 눈에도 아주 잘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소에 도신우이가 유학 간 걸 동네방에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자는 가방끈이 길어야 무시를 안 받는다면서 신우이가로 대학원 간 걸 그렇게나 저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는데 신우이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시댁에서 같이 살던 신우이. 방이 비어 있는데 방을 그대로 두면서 저한테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며느라가 우리 딸이 유학을 가서 방이 비었으니 주말마다 와서 먼저 안기게 구석구석 제대로 청소해라고 했었죠.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래요. 회사 다닌다고요? 제가 집에서 쉬는 게 아니고 신우반까지 청소하라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아니,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 와서 청소 좀 말하는데 뭐 그리 불평이 많아요.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해요. 회사 다니는 게 무슨 유세인 줄 아나요?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닌데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기 싫으면 너 음식이라도 해와요. 시어머니는 청소를 시키기는커녕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만드는 거라도 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우리 신혼집이 시댁과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는 것에 마음이 걸렸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여 결국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었어요. 그때는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든 멀리 살았어야 했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차로 15분 거리에 살더라도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돌봐주지도 않으셨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를 떠나서 우리 아들을 내미라고 내게 보라고 하여야 맞는 말이지. 내 몸이 약한데 아들을 돌봐주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요. 온몸에 파스를 붙여야 속이 시원해질까요? 그렇게 못하는데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도 그렇고 출근해야 하고 퇴근까지 해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꼭 필요해서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도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럴 때는 사돈이 나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요? 제 딸은 유학을 가서 뒷바라지를 하는 것만 해도 바빠서 벅차요. 다른 데 가서 약간 알아보세요. 어머니, 혹시 제가 유학 간 아가씨 방 청소를 거절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난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물론 좀 심한 말들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내가 돌보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면 어떻게 하죠? 너희 친정에는 사배가 있으니까 번갈아 봐주기도 좋겠어요. 저희 친정 위치가 어딘지 잊으셨어요? 전에요. 대전 차로 1시간이고 KTX를 타면 1시간이라는데 KTX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 우리 집은 차로 겨우 15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 자주 오는데 너희 아들 보기도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우리 집이 가까운데 차로 15분 거리니까 우리 딸 방 청소 하나 안 해주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나 부려먹을 생각이면 가라고 말해라.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그럼 제가 시댁에 가까이 안 살았죠. 유학 갔던 시누이 방 청소 거절하니까 시어머니는 너무 심하게 이러실 거예요. 자주 우리 집에 놀러온 손님이 제가 신뢰하던 약속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나는 남편에게 집을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는지 결단력 있게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의 실제 행동을 보며 안심하였고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사할 것을 말하자 바로 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사를 하려는지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과 나는 단호히 이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라고 음식을 요구하는 것,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비어있는 신우방을 굳이 청소하라고 억지로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이렇게 챙기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통아들은 감싸들면 댕길 것이고 딸을 이렇게 챙기는 시댁은 있기 힘든 것 같았거든요. 아들보다 딸을 더 챙기는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남편에게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동생을 낳았는데 원래는 아들을 더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유산하셨어요. 그 어른들이 유산한 이유를 내게 동생이 팔자가 나와서 아래로 동생이 안 난다며 호적에서 버리라고 하셨어요. 이승뜻 했냐고 하면 뭐 너무하지 않아? 정말 무슨 소린지 아가씨 탓이라고 했대. 유산이 된다는 건 있겠지 여자니까 그런 걸까? 정말로 뭘까? 같은 여자로서 듣자니 정말 기분이 나쁘네. 사실 우리 할머니가 동생들을 데려가려 했지. 그때 우리 엄마가 엄청 화를 내며 할머니랑 싸웠어. 그날 이후부터 우리 동생만 감싸고 돌았어. 그렇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이해되지 않아. 이제 세상이 변하고 다른 노인들도 아가씨에 대해 잘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무슨 잘못이라도 했기에 아닐까? 아주 어머니만 아가씨를 애써 도시는데 아가씨도 그저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몰라. 진심 불편한데 우리 집은 특별하지 않아. 나도 알아. 그래요. 하지만 우리 집안 사정은 다르단 거죠.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그래 줄 수 있지만 나도 최대한 이해해보겠는데 솔직히 어머님의 피해로 이사까지 온 것인데 자꾸 주말마다 오시니까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당신의 원하셔서 이사까지 한 것인데 나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우리 엄마에게 잘 말씀드리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만 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당신도 중간에서 피곤하겠죠? 당신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나는 최대한 피해볼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주말마다 일부러 등산하러 가게 만들어서 모임을 잡는 등 점점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와도 집에 되도록 피하게 됐어요. 해당 내용을 적절한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했어요.
제가 내린 나름의 현명한 결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누이 방을 치우라는 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로만 들었었어요. 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남동생도 유학을 갔지만 그렇게 청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우리 친정에서는 제 남동생의 방을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누의 유학을 보내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 결국에는 시험을 통해서야말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엄마가 동생이 가버리고 외부에서 멀리 와도 너무 그러지 않고 우리 엄마를 잘 챙겨주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거야 이제 어머니 편 드는 거야? 이사는 원래부터 왔어야 하는 거였어. 결혼 전에 당신이 우리 애를 낳으면 우리가 맞벌이를 하기 위해 어머니한테 애를 맡겨야 된다고 설득해서 그랬던 거고, 당신 요즘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뭐가 예민하다는 거야? 우리 집안 사정도 얘기했잖아. 얘기를 했으면 좀 사람이 말이야. 배려라는 것도 해줄 줄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당신이 다 옳단 이거요?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할 말 못할 말 구분 좀 해라. 진짜 나 정말 화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잘 생각해봐.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해해야 하는 건지? 그때 남편이 다니는 대기업에서 승진이 누락되어 예민한 상태였지만 그게 제 잘못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자고 와서. 속을 긁으면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한테 화풀이하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시누이를 감싸고 도는 것에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저를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으니까요. 그러다 드디어 유학을 마친 시누이가 돌아올 기간이 됐고요. 근데 합실 시누이 생일까지 겹친다고 굳이 저한테 시어머니가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은 당연히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신우 졸업기념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시대의 시누이 생일인데 며느리는 제가 생일상을 차리겠어요? 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한국 음식도 못 먹고 외국에서 그리워했을 텐데 이번 생일상은 제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딸 방을 청소하는 이번에는 똑똑하고 잘난 우리 딸한테 보이기 싫으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보이든 말든 상관없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노발대발 난리치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주제의 꼴에 자존심을 우냐? 우리 딸은 외국에서 석사를 받았다. 학생인 다른 어떤 학년이야 너는 뭐 하는 거니까 꼴값을 받아. 유학 다녀와서 석사 학위 겨우겨우 받은 신우랑 사회 경력 10년 차인 직장인인 나와 비교해서 무시하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이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졌어.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제 직장에 대해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어. 무시하려면 제대로 이해시켜줘야지. 그래야 그 무시하는 눈치도 없는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납작하게 할 수 있겠지. 난 누누에게 말했는데 다 무시하네. 어머니는 오로지 나를 아가씨로만 생각하는 듯 이번에 내가 뭐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보여줄게. 기꺼이 도와줄게.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제가 일하는 세무서 사무실을 핸드폰으로 보여줬어요. 사실 저는 세무사 사무직원이고 10년차 경력이라 인맥도 상당한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 차례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알려주면 어떨까요?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자기로요. 시어머니가 쟤를 무시하고 계신다면 자기 딸은 잘 나게 만들고 싶어서 억지로 유학 보낸 상태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보여준 세무서를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무서 직원이 뭐 변호사가 되냐? 내까짓 게 뭘 어쩔 수 있다고? 유세를 들어 제대로 이해하거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줬다는 게 화가 나게 합니다. 그냥 지켜보지 않고 관여하는 건 바로 제가 하는 저주입니다. 어머님이 아니라요? 제가 입막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는데 승진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와 꾀를 부려 괴롭힌 일들까지 나오면 제가 꽤나 자세히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싸운 사람들을 언급하며 대응하자 시어머니는 즉시 발을 들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며 마치 가족끼리 하는 말싸움인 것 같아요. 왜 증거가 없다고 해요? 저는 세무서에서 10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변호사들과 친한데 아가씨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해도 서류 탈락될 거예요. 아가씨를 유학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러 왔으면서 왜 이렇게 꾸짖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만 하라고 했습니다. 우물짱하긴 했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는 자업자득이고 신이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놀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냉담하게 대하고 우리가 이혼하자는 것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죠. 신우의 행위가 드러나면 지긋지긋해하는 시어머니나 그저 우리에게 따르라고만 하는 당신도 짜증이 나네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넌 항상 우리 동생과 어머니를 나쁘게 말하는데 내가 우리 동생보다 윗단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아랫사람이라면 우리 엄마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는데 솔직히 중간에서 계속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이혼을 원한다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막말을 하며 제게 말했으니까요. 승진이 누락되어 예민했더라도 저는 이미 기회를 주었고 당신은 계속 어머님과 아내 편을 드러내게 버림받았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세요. 솔직히 화가 났다면 우리 엄마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했길래 지금 말하라고 하지 않으려 했어요. 게다가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나를 후회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 기억하니? 그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잘못될 수도 있겠지? 나는 세무서 직원이란 사실을 알잖아. 인맥이 그런 거지 너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제대로 눈물 펑펑 흘리게 만들 거야. 나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었는데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 남편은 태도를 180도 바꿨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거야.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 우리 엄마에게 다 들었어.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에 동생의 취업을 막겠다고 협박했다며 말이야.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우리 사이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잖아. 뭐, 최악은 아니었어. 그건 누가 판단해야 하는 거지? 어쨌든 나에게는 최악이었어. 내 평생 첫 신혼 여행을 했던 신우에서의 유학 생활이 상상되지 않아. 하겠냐고 신우와 같이 한 여행이었지만 당신만 보고 참으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나한테 내가 어머님을 편들게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해. 이제는 늦었어. 재울이 동생 길만을 막지 말아야 해. 아직 우리 엄마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시고 내 동생은 아무 죄도 없어. 그러지 말고 나와 해결을 잘하자. 아가씨가 왜 아무 잘못도 없어 하는지 신혼여행이라고 갔던 그 아가씨가 유학하는 동네에서 처음 나를 만난 때 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 아가씨가 자신이 유학생이라고 자랑하며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거, 어머니가 나와 비교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는 걸 기억해. 그건 지나간 과거고 그때는 잘 넘어가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까지 해야만 한다는 거 알아야 해. 변호사를 고용하여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너무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너에게는 양심도 없는 것 같아. 양심이 없는 건 너지, 나는 아니다. 나는 세무서에서 10년 일한 적이 있어? 인맥은 당연한 거야. 내가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은 널리 퍼져 있어. 양심이 없는 건 너야?
지금까지 내가 너랑 결혼해서 보낸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 기분 나쁘고 억울하다. 넌 우리 미연이랑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게 아빠니 우리 민연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 우리 민연이 생각한다면 아마 이혼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겠지? 법원에서 결정해주겠지? 누가 우리 미연이랑 함께 살 자격이 있는지 말이야. 넌 이런 점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둥바둥 키웠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어머님은 우리 민연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결국 내가 급할 때마다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올라오게 했고 넌 꼭 분리해주면 미연이 얘기를 꺼내더라. 그래서 어디 법정에서 보자. 법정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남편은 아득하게 이를 갈며 이혼 소송에서 졌고 저는 승소해서 원하는 대로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저한테 다시 합치자고 하던 남편은 결국 저한테 할 소리나 못할 소리를 구분 못하고 나대다가 도망치니까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난 후는 주변에도 다 까발리고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게 됐다. 신호는 유학을 가서 졸업을 못할 정도로 연구나 공부를 안 하고 있었지요. 놀기 바빴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살면서 공부하게 했더니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 제 탓으로만 이해해버렸어요. 결국 하나뿐인 신우를 졸업시켜줘야 하지 않겠니 하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부탁했고 남편은 졸업 논문 대피를 시켜서 어떻게든 신우를 졸업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의롭고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우리 딸을 어떻게든 졸업시켜라. 너가 책임져야 하고 너는 오빠잖아. 이대로 그냥 외국에 남길 거냐? 이제까지 사용한 돈이 많은데 얼마나 되느냐? 나도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요. 알잖아요. 지금 저는 이혼 소송 중이에요. 제가 지게 갈 것 같다는 말이에요. 다른 방법도 없고 세무서 직원 10년 경력이 이렇게 무서운 줄 저도 상상조차 못했다고요. 아니, 그래도 넌 내 이혼 소송이 문제냐고. 동생이 외국에서 졸업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먼저 술을 어떻게든 써봐라. 안 그럼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했어? 엄마를 보고 싶어서 이래? 알았어요. 알겠다고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외국 대학 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남편이 그런 논문을 쓸 수도 없었고 결국 신우는 학교 졸업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외국 대학은 우리 대학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입학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외국 대학 졸업은 무척 까다롭답니다. 결국 선택한 전공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했고 집에서 노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공부가 지루하고 지칠 정도로 질려버렸어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피곤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집 안에서는 나만 할 일이 남았을까 봐 붙어있고 싶었어요. 지금 너가 그렇게 할 때야. 너희 형과 나는 힘들게 유학을 보내놨던 돈을 모두 날리고 졸업도 못하고 돌아왔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했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가 맞는 말을 했었네. 남 탓하지 마요. 결국 나도 엄마와 아이 때문에 팔자를 조준한 것 같아. 인생이야. 책임져야 한다고 오빠가 또 뭐 그런 소리를 하는지. 오빠가 이혼한 걸 왜 내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쩌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 내가 새언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오빠랑 새언니가 안 맞아서 이혼한 걸 왜 나한테 물어? 다 소란스럽고 내 방에서 나가. 내가 이딴 걸 동생이라고 내가 아니야? 엄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동안 참았던 게 아니야. 진짜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이 용돈도 없는데 내게 이제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을지도 몰라. 내가 개척해야 했다고 난 너 때문에 이혼당한 거야? 아니, 왜 너가 또 동생 탓을 하는 거야? 그래, 오빠가 되어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이런 걸 가르쳤어. 그래도 동생 뒷바라지는 해야지. 얘 사랑구실은 하게 해야 결혼이라도 할 거 아니야?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나 이제 공부 그만하고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엄마가 신랑 후보 좀 알아봐줘. 있나? 너랑 결혼하겠다는 호구가 나타나겠다. 그런 호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할까?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엄마가 얘 끝까지 책임지던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바람 잘 날 없이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잖아요. 들으니까 정말 끼리끼리의 콩가루 집안이라고. 진작에 이혼해서 털고 나왔어야 됐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조금 허망하게 느껴졌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저희 아들이랑 같이요. 남편에게는 위자료로 양육비까지 제대로 뜯어내서 이제 미련도 하나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고 해요. 저는 이번 이혼의 계기로 확실하게 그게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될 사람을 키워야지 안 될 사람 붙잡고 있는 미련한 집에 가는 안녕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이혼에 결심한 상황에서 혹시나 저와 같은 이유나 다른 이유로든 이혼을 선택하셨으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로 몇 가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큰 결정 중 하나잖아요. 저도 이혼에 결심하기까지 많은 감정들이 들었고 제가 겪었던 것들과 같은 이유나 다른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면 일단 이혼은 확실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세사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한테 항상 도와준다고 했으며 그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지원을 마련하고 이혼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정말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더라고요. 분노, 슬픔, 실망, 혼란 등 다양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니까요. 이러한 제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달한 결정이 없던 시대는 얼른 끊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감정들에 솔직하게 대면하고 그것들을 표현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 나중에라도 속 시원하게 제 감정들을 구제하고 끝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심사숙고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에요. 인생은 정말 길다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문제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우 때문이었죠. 놀고 먹 유학 가서 안 좋은 것들까지 들어서 더 문제가 된 신우를 아무렇지 않게 뒷바라지 않는 시어머니와 그걸 넘어가려는 남편까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혼을 고려할 때는 가능한 해결 방안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세요. 생각해 봤을 때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처럼요, 남편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아마도 우리 사이에 아들이 있으니까요. 소통하고 안 하는 것이 이혼 결정에 그럭저럭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들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느라 그것도 못했네요. 아마 이제 남편과 아들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런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은 양육권을 확실하게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 통장에 자동 이체 기능을 설정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을 소유권 주장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많은 경우에 수금이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딸은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너만 되도록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어차피 우리 딸이 나랑 더 예쁜 손주인 내가 가지니까 아빠는 조금씩 더 놀아주면 되지. 그래서 지금은 회사 일에 집중하고 오히려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동안 민현이 보느라 시간도 없었잖아. 엄마 너무 고마워. 사실 나는 그동안 많이 버겁긴 했나봐. 시댁 근처로 신혼집 잡았는데 급할 때는 우리 엄마랑 아빠가 민현이 다 해주고 거리도 먼데 우리 미연이 잘 돌봐주고 해서 너무 고마워. 엄마랑 아빠 딸이라서 난 정말 다행이야. 그래, 아무 걱정 말고 너도 우리한테 소중한 딸이니까 너한테 미연이가 소중한 만큼 우리한테도 내가 소중해. 요즘엔 다들 한두 번씩 이혼하더니 알았어.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안 무너질 거야. 앞으로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뭘 이혼한 걸로 오려내자. 우리 미연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나도 더 도전하고 배우며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 저희 엄마와 저는 요즘 더 단짝처럼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들 걱정도 조금 덜어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결혼할 때는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꿈만 같아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이해와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저도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린 나이라 이해할 수 없지만 차차 커가면서 이혼이란 개념을 이해할 때쯤 말해주려고 해요. 아들에게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법적으로 부부가 아닐 뿐 제 남편은 죽을 때까지 제 아들에게 아빠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건강하게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아들은 어려서 그날이 언제 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은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 줄 거예요. 막상 이혼을 하고 난이 시작을 한다는 설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이혼 자체가 단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감정적인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요. 물론 이혼을 후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해야 될 이혼은 하는 게 맞으니까요. 저는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은 과거의 마무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잖아요. 이혼 후에는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경험과 성장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 아들이 가장 최우선이 되긴 하지만요. 동시에 제 삶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야 저희 아들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